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공사들이 있는지, 옥내 배선에는 어떤 공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합성 수지관 공사부터 할 건데요. 합성 수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라스틱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관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설명한 걸 1강에서 설명했던 거. 자, 이 친구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네, 그러니까 OW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뭐 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요거는 계속 설명드렸어요. 또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돼요? 전선의 굵기는 요 합성 수지관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굵기는 항상 공통적이라고 했어요. 자, 2.5 최소 2.5에서 어디까지? 10 밀리미터 제곱 스퀘어. 요거는 항상 공통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사항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합성수지관 공사만의 특징을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합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합의로 생각해 주세요. 합 1, 5.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지점 간의 간격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지지점 간의 간격,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 요 간격이 합 1호 1.5m라는 겁니다. 1.5m.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관의 두께가 나와요. 관의 두께라는 것은, 자, 네, 좀 확대를 했어요. 네,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보이시나요? 예, 요 길이. 예, 요 길이가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2 밀리미터 이상이다. 관의 두께가 2 밀리미터 이상이다. 자, 그리고 합성 수지관과 합성 수지관을 연결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깊게 집어넣어야 되는가가 그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요만큼 삽입됐죠. 요 길이만큼 다시 네, 요 길이만큼 삽입이 됐죠. 이 삽입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합성 수지관의 외경. 자, 그러니까 이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경 합성 수지관 직경 D의 몇 배? 1.2배, 1.2D만큼. 1.2D 이상이죠. 그러니까 1.2D만큼 최소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관의 직경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1.2만큼 넣어줘야 된다. 어쩔 때 평소에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난 적착제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요. 접착제. 야, 접착제를 사용하면 어때요? 좀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접착제를 사용했다. 접착제를 사용했으면 네, 접착제를 사용했으면 얘를 좀 뺄 수 있어요. 야, 왜 이래? 이렇게 뺄 수 있어. 요 정도만 해도 돼. 왜? 접착제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접착제가 있을 때는 1.2D가 아니라 0.8D 정도만 집어넣으면 된다. 왜냐면은 접착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관이 1이라고 했을 때 접착제를 사용하면 0.8D 정도. 그러니까 0.8만큼만 집어넣어도 된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요거를 스샷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예, 금속관 공사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네,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여전히 사용을 못합니다. OW. 자, 그리고 전선의 굵기 또한 최소 2.5에서 최대 10이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런 지지점 간의 간격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친구도 앞에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는 합 1호여서 1.5m였는데 얘는 금리를 생각합니다. 금리. 자, 금리기 때문에 뭐다? 금리 2m라는 거죠. 금속관 공사의 지지점 간의 간격은 2m가 되는 거고요. 2m.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전선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 금속광 공사 끝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뾰족뾰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커팅이 잘 됐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런 빨간색처럼 톱니바퀴처럼 자 이런 부분이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캡을 씌우는 겁니다. 자 요런 캡을 이렇게 이 거칠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요런 캡을 하나 씌워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선들이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이런 뾰족뾰족한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 피복을 어떻게 해준다? 방지를 해주는 거죠. 피복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친구를 뭐라 하나? 이렇게 캡을 씌우는 거 이 친구를 뭐라 한다? 부싱이라고 합니다. 부싱. 그래서 부싱의 역할이 뭐다? 네. 전선 피복 손상 방지죠. 손상을 방지해준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잖아요. 가요가 뭐예요? 가요. 우리가 가요성이 좋다 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잘 구부러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구부려진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서 봤어요? 자, 여러분들 샤워기 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잘 구부려지죠. 그러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 역시도 공통사항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5기형 비닐 전원 전선 못 쓰고요. 전선 굵기는 2.5가 최소고 10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요. 1종과 2종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뭐라고요? 1종과 2종이 있어요. 그런데 별말 없으면 기본 디폴트 값이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왜? 1종보다 2종이 더 안전해요. 더 튼튼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별말 없어요. 그럼 무조건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답이에요. 가끔 뭐 3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뭐 나오는데 3종 당연히 없는 거니까 틀린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게 기본인데 자, 얘를 쓰려고 봤더니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에 비닐 피복을 씌워줍니다. 왜?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비닐 피복이 들어간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쓰는데 만약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다면은 비닐 피복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종은 어디에서 쓸까요? 지금부터 1종을 언제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방금 뭐라 했어요?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있는 장소에선 비닐 피복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쓴다 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비닐 피복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도 쓸 수가 있고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관도 쓸 수가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 피복만 되면 돼.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을 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으로 400V 초가 전동기에 접속하는 가요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1종 가요 전선관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2종 가요 전선관이 튼튼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개된 장소는 뭐예요? 뻥 뚫려 있는 열려 있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점검할 수 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종 가요 전선관을 써도 돼. 자, 이러한 규정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기출문제 다 가지고 왔는데 자, OX입니다. 지금 4문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OX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 오셨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별말 없으면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비닐 피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맞게 되려면 여기 뭐가 와야겠어요? 비닐 피복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비닐 피복 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와야겠죠. 자, 그다음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비닐 피복이 들어가야 된다.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일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점검할 수 뭐라 돼 있어요? 없는. 점검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종을 쓸 수 있다고요. 없기 때문에 일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사실 가요전선관에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금속 덕트 공사 역시도 5개용 기닐 절원 전선을 사용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금속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 간격을 보면은 금, 덕, 3 이렇게 외워주신대요. 자, 그래서 금덕 3에서 3m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거리, 요 거리가 몇 미터다. 요 거리가 3m구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수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3m가 아니라 몇 미터다? 예, 6m다. 예, 이것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왜 전선 굵기가 안 나와 있나? 왜 안 적으셨어요? 물을 수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덕트 안에다가 전선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덕트 안으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선을 얘를 덕트를 꽉 채워서 완전 100%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한 20% 정도 넣습니다. 20%. 100% 중에 한 20% 정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20% 이하를 넣고요. 자, 이때 뭐다? 이때 네, 절연 전선을 넣고요. 네, 이 친구의 굵기는 앞서 계속 했었던 2.5mm 제곱에서 10mm 제곱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약 몇 퍼센트? 50%까지 넣을 수 있겠구나. 네, 50%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출 전에 1.5를 적었는지 확인을 해라고 했죠. 자, 제출 전 친구들은 1.5기 때문에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50%는, 자, 50% 이하는 뭐다? 제출 전, 출, 전. 이거 당연히 그때 뭐라고 했어요? 1.5mm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제출 전 친구들. 자, 그러니까 그때 말한 출대 표시 등은 규정에서 사라졌고요. 자, 여기서 제는 뭐죠? 그러니까 제어회로. 저는 전광 표시 장치. 이 친구들은 1.5mm 제곱 스퀘어 이상이고 덕트의 50%까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덕트 끝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덕트의 끝부분은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이게 뚜껑이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줘야 된다. 닫아줘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